4회차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현경쌤이 옆에 앉아 계세요. 와. 너무 그게 또 좋아요. 제가 인터뷰가 섰는데 그래도 아니야. 처음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이 다 제 주변 분들이고 다 상냥한 분들이셔서 아이고, 제가 감사. 조금이라도 수월하려고 네. 그렇게 섭외한 것도 있지만 잘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은 다 공통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은 종종 그리세요? 그림을? 네, 그냥 낙서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손을 좀 풀어볼 겸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지만 네, 인사도 할 겸 서로 닮은 이웃생물을 그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인사하는 손이에요. 여기 주위에 그리셔도 되고 사실 네. 어디에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흐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웃생물 낙서를 네. 와. 다 그리셨어요? 네. 오, 좋다. 둘 다 그리는 속도가 비슷하면 현경씨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저는 콩을 그렸어요. 네. 현경쌤이 좀 그 얼굴형이 동글동글 하셔가지고 콩을 닮았다 생각했는데 현경쌤이 또 콩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콩을 또 많이 심으셨고 이번에 콩 씨앗도 많이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현경쌤이 좀 푸른 계열 옷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늘 보실 때 그런가? 오늘도 좀 그래서 푸른 콩이 생각났어요. 푸른색 콩. 감사해요. 그럼 이거는 집에. 별이에요? 이거는? 이거요? 네, 별이에요. 치코가 첫인상부터 되게 치코가 눈이 크잖아요. 반짝반짝 있는 와 눈이 보였는데 와. 이후로도 치코 만날 때마다 뭔가 치코가 말했던 그 하동에서 했던 연설 거기 나온 것처럼 별하고 연결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진짜요? 그 문장 너무 멋지죠. 네. 그래서 치코는 생태 감수성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별이란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저는 진짜 콩 좋- 좋아해요. 정말요? 귀엽다. 네. 현관님은 다리가 더 기시죠? 아니. 맞아. 별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오늘은 주행단 일원으로서 현경쌤을 모셨는데 네. 현경쌤 주행단 소개도 해주시고 현경쌤이 어떤 활동 하시는 분이신지 네. 어느 네. 쪽이든 편하게. 현경쌤 자기소개를 편하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뭘 쓰면서 해야. 네. 주행단은 구례 기후위기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여기 써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네. 구례 기후위기 행동. 네. 여기에 말 그대로 기후위기를 걱정해서 뭐라도 해보자, 행동하자라고 해서 뭉친 사람들인데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단톡방에는 있는데 어쨌든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이자 해서 모이면 항상 나오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그렇게 네, 주리 옥수수 현경 예. 그 단톡방에는 몇 분 정도나 계세요? 단톡방에 한 수몇 명이 됐지 20명이 넘었나?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22명이 지금 있긴 있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시간 되실 때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가끔 이제 참여하지 못해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항상 응원해요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이것저것 기후 행동을 해요. 네, 근데 올해는 지리산 작은 변화 지원 센터라는 곳에서 활동가들을 기후 위기 활동가들 뭐 지역의 활동가들을 좀 지원해 주신다는
사업이 있길래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행동 자금을 좀 받아볼까?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옥수수는 마침 다른 팀원하고 하려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줄이랑 현경이 주와 현경의 앞글자를 따서 주행단이라고. 저 현경쌤 별명이 그 행갱이에요? 행갱이. 네, 맨날 행갱아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에요, 사실. 주행.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군수, 군의원, 뭐 도의원 이런 후보들한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고 몇 가지 기후 정책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자 이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후 정책 네, 이거를 꼭 칠 때 이걸 꼭 받아내겠다고 이런 주행단의 주축이 되는 활동을 이걸로 잡아서 지난 지선하기 전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이 7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네. 약속을 받아내는 활동을 하셨는데 네, 7가지 정책들의 그 네, 출연한 기준과 과정 네, 네.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하는 필요성을 현경쌤이 어떤 부분에서 네. 느끼셔서 이렇게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셨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지금 좀 보여드리면 편할까요? 네. 저희가 이거 정책안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는 이제 기후 행동으로 일반 개인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오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집에서 플라스틱 좀 덜 쓰고 뭐 이런 거 해도 정책이 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면 기후위기란 좀 거대한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행동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작년에 곧 있으면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준비하자 해서 네 그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까를 이거를 고민을 했죠. 저희도 그러니까 뭐 10가지든 20가지든 우리가 이거는 약속해 주세요라고 제시하려면 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좀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래 이것들은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후대응 정책이다 라고 다들 수긍할 만한 걸로 제시를 해야지 생뚱맞은 거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뽑아낸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7가지인데 원래는 더 많았어요. 근데 추려서 지금 이 정도가 됐어요.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첫 번째가 시민사회에서는 구례 기후정의 시민회의를 그리고 의회에서는 기후정의 특별위원회를 그리고 군에서는 군수 직속 기후위기 대응팀을 이렇게 조직해서 실효성 있는 기후정의 정책이 이뤄지게 지원한다. 이 첫 번째 조항을 저희가 왜 넣었냐면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책을 요구하러 군에 가면 어떤 거는 이쪽 팀으로 가세요. 어떤 건 저쪽 팀으로 가세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조례가 없어서 뭐 이런 건 뒷받침이 안 되고 뭐 그리고 어떤 거는 시민사회 단체에서조차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고 하니 시민사회에서도 같이 함께하는 시민회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해줄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군에서는 다른 여러 군들을 좀 통합해서 이런 거에 그 조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도 그냥 힘이 없는 거 말고 군수직속으로 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얘를 제일 첫 번째로 놨어요. 일단 같이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네, 저희 생각에는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 해서 그래서 얘를 1번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중복 조례는 일어나고 조례로 기후정의 시민회의 활동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관련 기구에 대한 예산을 꼭 확보해달라. 이거를 같이 넣어놨어요. 예산이 없으면 안 돼서.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기후위기 행동을 하려면 모두가 기후위기가 정말 비상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태 아직 국민들보다도 공무원이나 의원분들이 그런 의식이 조금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공무원과 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후위기 생태전환 교육을 실시해라.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은 교육 예산을 최소 1인당 10,000원씩을 확보해달라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농업에 관련된 건데 생태순환 농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시급히 마련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구례는 농업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관행농이 위주이다 보니까 생태순환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환경 오염시키게 되니까 좀 그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멀리 보고 길게 봐서 생태순환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걸 얘기했고 여기 보면 소규모 자연농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해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관행농 할 수밖에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자연농은 사실 3년 정도는 땅심을 길러야지 그 이후에 좀 더 소출 많이 나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자연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넣었고 실경작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 모니터링제를 도입해라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직불금 같은 거 농민에게 뭐 300평 이상의 그 농민에게 돈이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시골에서 실제로 보면 땅을 정말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맞아요. 네, 그 직불금이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경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특히 저희처럼 청년 농부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땅을 맞아. 가질 만한 기반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파악을 하려면 마을 단위로 뭐 이장님이든 누구든 청년회장님이든 누군가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게 실경작자한테 그 돈이 돌아가고 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도 이게 다르면 결국에 딴 사람한테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고 거름탭이랑 음식물 퇴비를 만드는 생태 뒷간 생태 부엌 시스템을 만들자.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고 이런 퇴비들이 제대로 발효될 수 있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옛날부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도 이제 소출을 위해서 농약이나 뭐 제초제나 각종 화학 퇴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다시 정말 퍼머컬처의 고향이라고 불리던 그런 한국의 믿을 수 없는 현지인들이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거를 다시 찾아보자 해서 이런 걸 시스템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좋아요. 이게 마을 단위로 되면 네. 제일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맞아. 그럼 너무 좋겠고 그리고 자급자립 기술 교육도 해주고 네, 그리고 생태순환 농업 작물이 이제 그냥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라 유통망이 필요하니까 지역 내에서 유통되게 하고 그래서 직거래 장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네 번째 되게 많은 것들을 여기다 하나에다가 다 넣느라고 꾸겨 넣었죠. 버릴 게 없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차 없는 거리 만들기를 지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거랑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우선인 탈탄소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구례의 슬로건이 자연으로 가는 길인데 자연으로 가는 길을 자가용을 타고 자연으로 가는 길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이 없어. 네, 맞아. 저도 마산면에서 살 때 마산면에서 읍까지 나오려면 정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감행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 보면 정말 그 보도가 없어가지고 그 차가 쌩쌩 달리는 그 교차로를 막 그냥 건너시고 네, 이런 상황이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외부에서 오는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길은 있어도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실생활 자전거 길은 없고 네, 사람을 위한 길도 없고 그리고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어쨌든 다양한 시선에서 보면 교통 약자들이 우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교통 체계에서 탄소를 적게 쓰려면 일단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걷는 길 외에 걷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녀야 하니까 재생에너지 저상버스 도입이나 공공자전거 시스템, 버스 노선 개편 이런 것들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6번째는 굴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굴의 탈탄소 자립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을 설치하긴 하되 이거를 농지에다가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안을 뒀어요. 그래서 꼭 최소 농지를 확보해달라. 네, 그리고 에너지 자립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사조직이 막 자기 영리 추구하느라고 농지를 막 사서 태양광 막 심고 산을 다 깎아갖고 태양광 심고 막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좀 군과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그 영리만 추구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게 네, 그런 이런 조항들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 숍, 상설 아나바다 장터, 공동구매 네트워크로 기능하는 자원 순환 공간을 마련하여 인력 배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거는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 5월 5일날 저희가 4월 22일 날이다. 4월 22일 날 지구의 날에 아이들하고 같이 군에다가 기후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6가지 의제별로 뭐 교통 분야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함께 사는 우리 굴의 생물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나 뭐 다양한 이렇게 의제를 만들었거든요. 그 의제별로 조별로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제시를 막 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저도 되게 잘 이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추려보았어요. 너무 좋네요. 이거를 약속해 주신 분이 그래도 당선인이 계시긴 하죠. 다행히. 네, 그죠? 한 분. 네. 네. 네,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귀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4월에 이걸 만들어서 각 선거 캠프를 다 돌면서 우리 약속해달라. 이거 7가지만 꼭 해주십시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것만큼은 약속해 주셔야 이 생존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4번째 질문인데 네. 현경쌤이 하시는 활동들이 대부분 어린이 시민분들이랑 함께 하시는 활동들이 많고 네. 이렇게 정책을 네. 제안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어떤 정치에 네. 참여하는 형태로.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아. 저는 그냥 그린 거. 아 그래요? 되게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현경쌤한테 이 2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어린이. 궁금해요. 저도 기후 위기 심각성을 느끼고서는 되게 많이 우울한 적이 많았었어요. 이게 뭔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조금씩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때마다 좀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제가 만나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공감 능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얘기도 듣고 어린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보다도 더
그런 상황에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 지금 뭐 할까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 나서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그 중에도 에휴 해봤자 안 돼요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네, 그랬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그 친구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씩 바뀔 거야라는 희망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게 저에게도 힘이 되고 그 친구들에게도 좀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에게는 이제 딸이 있으니 아이들이 다 제 자식 같기도 하고 뭔가 남 같지가 않고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가 이제 많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걸 함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다 만들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주체가 돼서 함께하면 더 좋겠다. 네, 진짜 저 되게 공감 가요. 저도 어린이라는 존재들을 네. 제가 이렇게 묶어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에도 제가 묶어서 말하자면은 어린이분들은 네. 정말 낙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 그 낙관에서 자꾸 맞아. 희망이랑 그런 게 있죠. 막 뭔가 네.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생기죠. 맞아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 네. 현경쌤이 네. 구례에서 이런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후위기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존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면은 그런 말 듣고 싶다, 궁금하다 생각. 네. 항상 그렇구나. 여러 존재들한테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딸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친구 얼굴 한 번만 보고 엄마 한 번 안아줘 그래서 이렇게 딱 안기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름이 날아갈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하란 그리고 또 치코와 상글동글, 뭐 주리, 옥수수 이런 함께 구례 이웃에 있는 윤주옥 대표님도 그렇고 기후위기에 관련한 문제들에 외면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힘이 돼요 진짜. 정말. 맞아. 네. 그 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연대하고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네. 그것들이 정말 모든 힘의 원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책을 만들다 보니 또 책도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주고 제가 뭔가 누구나 이게 성공의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런 걸 쫓아가면서 살아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계기도 저는 사실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막 이런 의심 같은 것도 이제 책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였는데 힘들고 좀 지칠 때도 또는 아니면 내 습이 올라오거나 욕망이 다시 나를 막 짓누를 때 다 때려치우고 싶다 막 이럴 때 그럴 때 다시 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죽비 같은 책들이 있어서 네 걔네들을 또 꺼내 읽고 그렇군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밭에 나가면 또 치코도 느끼겠지만 그런 작은 벌레들도 그렇고 그냥 제 몸에 스치는 바람도 그렇고 새소리도 그렇고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연결되는 느낌? 되게 막 경이로운 순간들 있지 않아요? 되게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막 와 어떻게 저런 빛깔을 내지? 막 이런 순간들이 밖에 나가면 특히 구례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진짜
그래 맞아.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뭐 큰 뭔가를 이루거나 아니면 뭐 좋은 걸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순간들이 나는 좋아 이러고 그냥 그렇게 느끼면서 우울함 같은 게 해소되는 것 같아요. 힘도 나고. 맞아요. 저 네. 너무 공감 가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너무 맞아요. 저는 그 존재들이 사실 저나 현경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삶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뭘 지켜야 되는지. 맞아. 맞아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를 걸쳐서 왔습니다. 묻혀버렸네. 네, 그러면은 저희 목표대로 시간이 네. 끝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안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도 영광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인사 이렇게 하고 끝날게요. 네. 안녕.